유튜브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하고 과열되어 있는 장르를 꼽으라면 저는 헬스를 꼽고 싶어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트레이너부터 세계 최고의 바디빌더들이 모두 유튜브를 하고 있죠. 다들 뛰어난 운동 수행 능력부터 입담까지, 그리고 여기에 어마어마한 자본을 등에 업고 헬스 유튜버로 뛰어듭니다. 그렇다 보니까 헬스 장르의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 평범한 일반인은 도저히 진입할 수 없다고 느껴져요. 근데 이 치열한 헬스 유튜브 장르를 초저예산으로 혼자서 그 어떤 촬영, 편집 기술도 없이 초토화시킨 22살 청년이 있어요. 오늘은 샘 슐렉이 1년 만에 구독자 350만을 달성한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유튜브를 완전히 장악했던 컨텐츠들은 자극적이고 극단적이고 과장되어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미스터비스트화라는 단어까지 나올 정도로 정말 많은 채널들이 미스터비스트의 영상 공식에 따라서 영상을 마치 공장처럼 생산을 했어요. This is a professional bounty hunter, and if he successfully hunts me down, he gets $100,000. Mike here is a professional bounty hunter. I hired a bounty hunter. I hired a professional bounty hunter to hunt me down. 이런 트렌드는 몇 년 동안 지속이 되었고, 유튜브 시청자들은 이런 자극적이고 과장된 영상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면서 이런 영상에 지치기 시작했죠. 이런 영상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진정성이에요. 자극적인 영상을 제작하려면 과장되고 가공되고 다듬어져야 돼요. 가장 집중이 되고 가장 자극적인 말들로 인트로를 채운 다음에 그 뒤로는 눈을 떼지 못하게 빠른 편집으로 현혹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샘 슐렉의 영상은 완전 반대예요. 이 모든 트렌드와 정반대에 있습니다. 샘 슐렉의 영상에는 편집이라고는 러프한 이어붙이기 정도가 전부예요. 장면도 한 4가지 정도가 전부예요. 차에서 말하는 장면, 운동하는 장면, 거울에서 자세 잡는 장면, 그리고 장을 보는 장면 정도면 350만 유튜버 샘 슐렉의 모든 촬영 편집이 완성됩니다. 마이크도 먹먹하게 들리는 DJI 마이크가 전부죠. 영상 천재 케이시 나이스텟의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전혀 다른 유튜버들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트렌드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비슷한 시기에 샘 슐렉과 비슷한 방식으로 성장한 채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에요. 화려한 편집이나 멋진 장면 없이도 크게 성공한 채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가장 크게 성장했던 채널로는 위자드리즈 그리고 드라이크릭 랭글러 스쿨이 있습니다. 위자드리즈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정리해서 얘기를 합니다. 방에서 삼각대에 핸드폰을 올려놓고 전면 카메라로 촬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화질도 별로고 음질도 굉장히 별로예요. 이 채널은 2년 만에 구독자 600만을 달성했습니다. 드라이크릭 랭글러 스쿨은 말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채널인데, 앉아서 본인의 삶에 대한 철학을 얘기하는 영상들이 바이럴을 타면서 1년 만에 구독자 100만을 달성했어요. 샘 슐렉, 위자드리즈 그리고 드라이크릭 랭글러 스쿨의 공통점은 모두 진정성이에요. 꾸밈이 없어요. 앉아서 정말 본인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진실되게 얘기를 합니다. 영상을 컷하고 붙이고 멋진 삐로를 넣고 막 다듬으면 보기에는 정말 좋아요. 근데 많은 경우에 이런 편집과 화려한 장면에 사람의 진짜 모습은 가려지기 마련이거든요. 이런 영상에는 사람의 진짜 모습이 가려질 뿐만 아니라 이 뒤에서 진짜 모습을 숨길 수도 있는데, 그동안 많은 유튜버들이 시청자들에게 실망을 주면서 시청자들은 이제 유튜버들의 진짜 모습을 더 보고 싶어졌다고 생각해요. I'm sorry. So sorry. There's no excuse. There are no excuses for it. I'm so sorry. I'm sorry. I am sorry. I am so sorry. I am so unbelievably sorry. I'm sorry. We are very sorry. So I am sorry for that. I'm so sorry. 과거의 영상들이 넓은 공연장에서 다수를 위해서 하는 퍼포먼스에 가까웠으면, 이제는 바로 옆에 앉아서 나를 보고 얘기해 준 것 같은 느낌을 원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 많은 대형 유튜버들이 발견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유튜브 알고리즘이 길이가 긴 영상을 더 선호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The YouTube algorithm right now is prioritizing really good longer videos, and you have to readapt. And you have to relearn everything. 방금 말씀드린 유튜브 채널들의 특징도 모두 영상의 길이가 매우 긴 편에 속해요. 샘 슐렉의 경우 영상의 길이가 40분에서 길게는 1시간 반 정도가 되는데요. 유튜브에서 길이가 긴 영상이 좋은 이유는 총 4가지 정도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튜브 알고리즘의 선호를 받기가 좋아져요. 선호를 받기 시작하면 메인 화면에 적극적으로 추천이 되는데, 이러면 전체 조회수가 크게 증가할 수가 있죠. 긴 영상에 선호를 받는 이유는 유튜브 입장에서 유튜브를 사용하는 유저들이 더 오래 이 사이트에, 이 앱에 머무는 게 좋겠죠. 이걸 유저 리텐션이라고 하는데, 5분짜리 영상보다는 1시간짜리 영상이 그 역할을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수익이에요. 영상이 길어짐에 따라서 영상 사이사이에 광고가 더 많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그러다 보면 영상 하나당 얻을 수 있는 광고 수익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8분짜리 영상에 광고가 2개까지 들어갈 수가 있으면 1시간짜리 영상에는 광고가 5개, 6개까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한 달로 봤을 때 애드센스 수익은 2배, 3배, 4배까지도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시청자와의 교감이에요. 자, 시청자와의 교감은 제가 자주 얘기하는 주제 중에 하나죠. 자, 이건 크리에이터랑 신뢰를 쌓는 문제예요. 카메라를 보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주저주저 말만 늘어놓는 게 아니라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보자. 제가 이런 얘기 자주 했는데 이런 영상의 형식뿐만 아니라 영상의 길이도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영상에 나오는 사람이 말하는 걸 5분 10분 보는 거랑 1시간 2시간 보는 거랑 이 사람에게 쌓이는 신뢰의 깊이가 다르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성을 무기로 하는 크리에이터 입장에서 본인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기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래서 긴 영상이 훨씬 이득일 거예요. 네 번째는 시청자의 만족감인데요. 유튜브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보는 매트릭이 바로 시청 후 만족감인데, 아까 세 번째 이유로 말씀드린 시청자와의 교감, 신뢰 형성이 되게 좋기 때문에 시청자의 영상 시청 후에 만족감이 증대가 될 수 있겠죠. 이 만족감을 측정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한데, 유튜브 알고리즘은 시청자의 만족감을 확인한 후에는 이 채널의 영상을 적극 추천해주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이 채널의 완벽한 선순환 구조가 완성이 되겠죠. 그럼 이제 1년에 350만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영상 처음부터 언급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건 사실 재능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김이 빠지는 말이긴 한데 사실이에요. 쌤은 타고난 이야기꾼의 운동 천재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게 가능했던 거예요. 진정성 있게 얘기를 하는 것도 매력이 있어야 사람들이 보겠죠. 긴 영상을 만들어도 나에게 호감이 있어야 20분, 40분, 1시간씩 보는 거지 아무나 열심히 떠든다고 다 보는 게 아닐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진정성 있는 모습이 다 매력적이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샘 슐렉은 타고난 바디빌딩 천재예요. 22살에 저런 피지컬은 아무나 가능한 게 아니죠. 샘 슐렉이 아무리 말을 잘하고 매력적이어도 피지컬이 평균이었으면 샘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을 사람이 많지 않을 거예요. 샘 슐렉이 성공했던 가장 큰 이유는 대부분 타고났어요. 타고난 이야기꾼의 타고난 운동 천재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두 가지예요. 우선 첫 번째는 내 비교율을 찾는 거예요. 전에 알리압달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했던 게 바로 이 부분이죠. 자신의 장르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관심 있는 거, 내가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잘하는 거, 그리고 내가 조금이라도 더 열정 있는 거, 이런 걸 찾는 게 중요하죠.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긴 한데 이게 막상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할지, 무엇에 관심이 있을지에 집중을 하는데 정작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남들보다 잘하고 좋아하고 열정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컨텐츠를 제작하는 게 나라는 걸 생각하면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 나라는 건 당연한데 너무 생소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당연한 사실을 놓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남이 뭘 좋아하는지를 아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반면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건 상대적으로 쉽죠. 이게 창의적인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사실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해보기 전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유튜버라는 직업이 굉장히 특이해요. 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 다양하고 일관성도 없어요. 그리고 복잡해요. 그리고 이게 누가 잘 될지도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많은 유튜버들이 하는 말이 유튜버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지만 그게 누군지도 또 아무도 모른다. 해보기 전엔 될지 안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적성이라고 해야겠죠. 이게 잘 맞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아무리 해도 손에 안 잡힐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알려면 일단 해봐야 되겠죠. 하고 싶은 걸 찾으셨으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면서 다양한 걸 시도해보는 거죠. 아까 누가 무엇을 왜 좋아할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드렸죠. 나의 어떤 모습을 남들이 좋아할지,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할지도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걸 시도해 보시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걸 찾고 다양하게 시도해봐라 라는 말을 너무 장황하게 한 것 같은데 너무 중요한 얘기라는 생각이 들어서 잘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말씀드린 걸 요약해보면 이럴 것 같아요. 샘 슐렉이 성공한 이유는 크게 진정성, 영상의 길이, 그리고 무엇보다 재능에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보고 생각해야 될 건 내 재능은 무엇이고 이걸 어떻게 발굴해야 될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비교 우위를 찾고 그걸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시도해보는 거죠. 다음 영상으로는 알리압달 영상을 한 번 더 보시면 고민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